박근혜 무죄석 반과 자유민주 수호는 김대중 평화체제 철폐운동이다. 좌파를 규정하는 말로써 반역과 이적이란 말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조갑재 씨는 문죄왕의 반역 정권이나 이적 정권 등의 유교 오랑캐 논리를 적용하나 사실은 전라도 유교이자 건국 반대운동 세력이 건국 옹호의 자유민주 수호파를 오랑캐, 몰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팩트다. 이제는 좌이의 반역이냐 이적이냐 적용이 아니라 사실은 영남 신종교 70대 할아버지들의 고대 중국 병정 놀이하는 도중에 피눈물을 지난 30년 가까이 흘려온 젊은 세대의 아픔의 치유가 문제일 것이다. 천도교 구파 출신으로 천도교 보국당을 차렸던 이들의 시종 역사로 어떠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서양 시점에서 조갑재 씨의 이런 모드는 과도한 중공식, 파시즘 느낌을 주며 더욱 국제사회의 좌익 우위권을 확실히 한다는 점이다. 확실히 천도교 영남 70대 할아버지들은 천도교 구파와 천도교 신파가 농촌 마을 연대하듯 하는 세상을 꿈을 꾼다. 그리고 오심즉여심 천도교 교리를 주장하나 호남 천도교 교권파는 군사정권 내내 박해받은 기억을 팔아서 천도교 구파 영남 사람들을 가두려 한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똑같다. 자기들 사람을 파견하고 그 조직을 자기 거로 한다. 고강도 반공담론에는 충군애국 논리로 1인 통치권자의 권력 집중하는 게 있었다. 문화 속의 언어가 깔리고 그 언어가 영적 불량식품이 된다. 유승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문화로서 언어의 일방적인 프레임이 곧 사람의 생각을 좌우한다. 좌파는 반공으로 좌익을 옭아매는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반공체제를 지탱해온 문화질서와 구조를 바꾸려고 했다. 6.25 신화 얽혀진 통수권자의 권력 집중 공식에서 어떻게든 엎어보려 했다. 이제 다른 의미의 오랑캐몰이가 생겼다. 그 오랑캐로 2017년에 몰림당한 게 박근혜이고 그 박근혜의 몰림 이전에는 2003년 민정계 의원 공천 대학살 즈음하여 나의 대학가 몰림 그리고 일찌감치 유승준이 그 이전에 몰림 당했다. 신종교 할아버지들의 기억과 달리 박근혜의 불법 탄핵 몰림은 꾸준히 전라도 천도교의 권력 확장과 그의 기반의 아랫단계부터 소탕에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이른 것이다. 유승준 유튜브를 보아도 알지만 유승준이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진실이다. 한마디로 오랑캐 몰이를 당했다는 것이다. 김정은도 오랑캐 취급 안 당하는데 자기가 오랑캐 취급당했다는 것이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기자가 김두한을 문화전쟁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실망스럽다. 도대체 어떻게 박근혜를 전라도 남로당 줄선 양반 가문 연합에 있어서 오랑캐 몰이가 되고 유승준이 오랑캐 몰이가 되고 가로세로연구소에도 한국경제의 백기문 기자가 오랑캐 몰이가 되느냐 문제가 중요하다. 조갑재 씨는 이런 집단 마피아적 언론 조작에도 정치인의 개인기로 빠져나온다고 보며 그렇게 못하면 개인의 무능이라고 보나 사실은 조갑재 씨 자체가 좌파와 사고구조는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가능할 것이다. 1. 박근혜는 오랑캐 몰이 당했다. 2. 각종 법제는 오랑캐 몰이 가능한 법제다. 3. 미국 딥스테이트와 독일의 에버트 재단 등이 오히려 이를 신나게 빨아줬다. 박근혜 오랑캐 몰이의 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의 폐기를 전제로 하는 통일헌법 운운하는 북한 주도의 남한 병합에 홍콩식 일국양제를 꿈꾸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통일헌법은 검토한 바 있다. 어느 정권이냐 상관없이 정세현과 문정인의 남북한 통일 문제 업무 대행이 있으면 무조건 똑같은 작업한다. 그들은 얼어붙어 있는 냉전 체제를 극복한다고 논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꿈꾸는 중국인들의 천년 왕국론으로 기존 왕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는 신앙을 퍼뜨린다. 백낙청의 분단 극복 운운하는 것은 사회 쿠데타를 지원하는 노예계급의 무당신앙의 연장선이다. 보수 진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분법을 넘어 수행할 가장 시급한 작업은 이명박 정부를 결코 보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하는 일이고 현재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이 참된 보수라기보다는 수구 세력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일이다. 한국의 정치와 매스미디어는 좌파, 우파 말고 중도파라고 규정하면서 좌파, 우파 어디에도 끼이면서 엿장수 맘대로 이념을 하는 특권층을 깔고 있다. 신종교 노인들의 아바타들은 젊은이요. 우파는 틀딱이니 그런 헛소리가 고의로 퍼뜨려진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이명박 정부가 참된 보수가 아니라는 백낙청의 주장에서 홍콩 일국양제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홍콩 내부의 성룡 같은 친중파이냐
아니냐 문제로 바라보는 백낙청의 시선을 볼 수 있다. 홍콩에서 성룡과 같은 친중파만 잘 나가듯이 우파에서도 전라도 좌익시족에 온건한 이들만 띄움당한다. 대승불교의 일심으로 포괄하는 부처에 수행하는 마음은 곧 유교 군주론과 겹친다. 원효대사의 대승불교가 신라 유교와 만나는 것을 바라보자.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중도통합이 곧 고려연 방제의 당성이자 당파성이 된다는 것이다. 부처가 그들 사전에는 공산당이 되는 것이고 공산당 중심의 통합이 중도통합이 되는 것이다. 물론 백낙청 책에는 공산당이란 말은 일괄적으로 빠져 있다. 그러나 집어넣어 해석함이 맞다는 이야기다. 군자당으로서 시족신앙을 깔고 간다. 중도통합이란 이름의 종교적 세계를 만난 사람은 오해라고 그러겠지만 문서상으로서 오해라고 해석될 여지는 거의 없다. 사대부 문명의 정치 종교의 해석은 더욱 그러하다. 노무현 정권 때 진실화의 의원회에서 민주당 노인들이 지적하듯 6.25 때 남로당 농민들이 문맹이고 공산당 이론을 일도 모르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 하여 남로당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아주 많았다. 남로당 폭력 이야기만 뽑아서 냈던 군사정권과 이제 국군과 미군의 폭력만 뽑아내는 좌파 정권을 넘어서서 통합해서 보면 답은 분명하다. 결국 모든 문제의 기원에는 김대중 평화체제 고려연 방제가 헌법 파괴 요인이다. 이를 놔두고 그 어떠한 문화운동도 전부 좌초가 된다. 이들의 이 작업이 오히려 갑인데 30년 전의 우파 우위일 때 추억 노름에도 안 된다. 대동신앙으로 남로당 줄 선 문맹 농민들의 연합을 구축하고 그것이 공산당이란 말만 안 했지 공산당의 당성 당파성이 된다. 이것이 확립되고 박근혜 인권피해, 유승준 인권피해 및 방대한 인권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대동에 대해서 저항력 노인층의 대동이란 말도 못 꺼내냐 하는 반론과 별개로 중국 학서에서 대동은 일당 독재의 은유로 쓰이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대동의 쓰임새도 마찬가지다. 이를 은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 김대중 평화체제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를 서고 6.25 때는 북한 편을 둔 일군의 귀족 집단의 갑질전행 구조를 의미한다. 아무도 반대파가 덤빌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박근혜를 감옥에 가두는 모든 입법 질서도 여기에 구속되고 또 박근혜 사면을 완강히 부정하는 문파의 정서도 여기에 귀속된다. 답은 하나다. 어차피 대선은 한 틀 시스템으로 선거 조작 들어간다. 지방선거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쉬어갈 수 있지만 대선은 무조건 작동한다.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김대중 평화체제 해체 운동을 내세우는 우파 대선 후보를 옹립해야 한다. 김대중 평화체제 해체가 곧 4.15 부정선거 해체와 같다. 김대중 평화체제를 위하여 자의적 입법을 하고 싶으니 선거 조작 나온 것이다. 민경욱 의원 등 이번에 조작으로 배제된 모든 이들은 김대중 평화체제 구현의 장애물로 좌파가 볼 수 있는 이들이다. PD계열 좌파 이진경 씨가 권력은 지식과 연계되고 사회를 바꾸려면 사회의 지식의 배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갑재 씨는 그런 의미에서 전라도 좌파와 사실은 한 통속이라고 봐야 한다. 대동단결과 분진합격 주장하는 것은 광주민중항쟁 정신 기초로 대동 주장하는 통일전선 전술과 지식의 배치가 같다. 방향은 다르더라도 군사정권의 모든 지식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안정의 이름으로 수렴했다. 좌파 정권의 모든 지식은 강만길의 20세기 우리 역사의 공식으로 20년대 좌우합작, 30년대 좌우합작, 해방공간 좌우합작, 60년대 좌우합작, 70년대 좌우합작, 80년 광주 좌우합작, 87년 좌우합작으로 나타나며 좌우합작의 동심원이 당성, 당파성이 됐다. 연합 문제로 논하며 그 패거리 무리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오야붕의 목소리가 당성, 당파성이 되는 식의 규제는 정말 많다. 도장놈의 생각이나 박쥐의 생각인데 민주당이나 바른정당파 의원의 집단의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이런 지식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박근혜 무죄 석방을 못한다는 이야기다. 김두한 수준이 아니라 좌파 지식 성체의 수많은 논쟁이 필요한 것이다. 우파 진영은 백낙청 저작집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정치학적 배경, 사회과학적 배경, 그리고 백낙청의 원불교 신앙 배경. 세 가지 맥락을 전부 봐야 한다. 그 중에 원불교 신앙 배경이 제일 압도한다. 존 볼튼의 한반도 정세 일기에도 백낙청을 읽은 흔적이 완연하다. 그런데 우파는 아직도 90년 이전의 반공교제에 사로잡힌다.
게을러도 너무 게으르다. 올해 사상전의 핵심은 상반기의 부정선거 문제이고 이게 끝내 확실히 안 되고 어물쩡되면 하반기에 김대중 평화체제 해체 운동으로 바로 가야 한다. 국제사회에 친구가 있음이 중요하다. 마가와 그런 의미로 태극기 우파는 같이 가야 한다. 김대중 평화체제 해체가 일시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으나 마땅히 감내해야 한다. 헌법이 아닌 짝퉁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괴멸시킬 별개의 법질서에요. 정세현과 문정인 그리고 이해찬 연합이 관장하는 지식질서가 있다. 이를 해체해야 한다. 조갑재 씨는 싸우자 하면서 사실은 지식체계는 똑같다. 방향만 다른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들의 명백한 결점. 백낙청이 원불교 정신이 풍만한데 기독교 조직의 연합이 많았다는 것이다. 기독교 외형을 악용하는 정치 문제와 연결된다. 민중신학은 기독교와는 하등 상관없이 남로당에 줄선 전라도 유교의 유교 1위론이었다. 누구나 검증 가능하다. 국제사회의 김대중 평화체제는 제2의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 문제로 국제 스캔들로 얼마든지 만들고 그로 인하여 정세현 통일부의 1977년부터 이어진 악마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고 본다. 그게 끝나야 박근혜의 무죄석방이여 모든 헌법의 권리가 살아난다. 아파트 값 상승, 세금 폭탄 공화국 등 모든 사회학과 부조리가 김대중 평화체제와 연결된다. 이제 깨버리자. 괜히 조갑재 씨 스타일로 짝퉁 모사품하면서 김대중 시스템 해체에 화력 집중 못하게 하기는 이젠 그만하자. 지긋지긋하다.